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확정, 황희두 유죄 확정, 윤석열 장모 최은순 무죄,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김학의 전 차관 무죄,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 합헌, 곽상도 구속심사 설 이후로 연기,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한꺼번에 쏟아진 정치적 사건들의 판결. 왜 사법부는 마치 이때 한꺼번에 판결을 쏟아낸 걸까요? 그것도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 말이죠. 마치 짠 듯한 저들의 의도는 너무 뻔합니다. 설 연휴 내내 기사로 도배질하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비판하라는 떡밥을 던져준 거죠. 봐라, 결국 다 유죄잖아. 문재인 정부가, 진보 세력이 다 이 모양이야. 봐라, 결국 다 무죄잖아. 죄도 없는 걸 가지고 괴롭힌 거야? 작금의 사법부의 작태는 누군가 정교하게 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선 개입이자 정치 개입의 사법 쿠데타인 겁니다. 이들의 이런 판결은 의도와 목적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걸까요? 그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불어닥칠 고강도 사법개혁이 두려웠던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또 이들은 자신이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릴 뿐 그게 오심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대체 전 국민의 공감도, 시대정신도, 정의도 공정도 형평성도 없는 이 판결을 무슨 자격으로 이리도 당당하게 싸질러대는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언론이 그러면서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 검찰이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하는 법이 없거든요. 기소를 하다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닙니까? 대선 후보 김건희 씨가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해요? 관련자 전원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인 법적 기자료도 다 어디 갔어요? 그렇고 무슨 정의와 공정입니까? 허망한 메아리죠, 그런 게. 가소로운 소리고. 정경심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의 여름방학 봉사상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부리는 상이에요, 실제. 그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거창하게 얘기들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내용이?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어디 또 그런 판결도 있었어요. 2200억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 이게 이러면서 무슨 정의 공정을 얘기해요. 법조 기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은 언론으로 인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럴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되돌아옵니다. 즉각적일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을 뿐이지 이런 건 사라지지 않아요.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런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종류의 판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들이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딸의 비리 입시와 관련한 물증이 나왔던 동양대 PC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판 내내 관심이었는데요.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 4개월. 대법원은 27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이번에도 관심은 위조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물증이 여러 건 나온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였습니다. 정전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이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유주가 아닌 관리 조교를 통해 제출받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는데요. 2달 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정보 저장 매체에서 피의자의 참관 없이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전 교수 사건의 반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정전 교수가 압수 당시 또는 그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 저장 매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전 교수가 PC를 동양대에 반납한 지 3년 뒤 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PC 관리 처분권은 사실상 학교 측에 있다는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먼저 보내 금융거래 자료를 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등 공소사실이 이번에 확정된 정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일부 입시비리 의혹에서 공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에 있던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27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PC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거죠. 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희한한 사법부의 판결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윤석열 후보 저는 이걸 못 봐서 네. 뭐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지금 뭐 얘기하시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 예고에도 예.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어쩌면 지금의 윤석열 후보와는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이요? 그렇죠. 당시는 뭐 그 인터뷰 당시에는 저도 윤석열 후보의 대단한 윤석열 네네. 검사님의 대단한 팬이었고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떨리고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뭐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스포 예. 뭐 그때 알려주시면. 인터뷰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 말을 대줬다 뭐 이런 그런 네네네. 사건들에서 예. 이건 뭐 당연히 그 뇌물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씌워진다 예.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촛불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본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랬던 그분. 나는 근데 내가 했던 사건 갖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네. 그냥 우리끼리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거의 뭐 국정감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전후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희 부친 같은 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또 공과가 있는데 아버지의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그 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아버지의 좋은 부분을 닮아서 좀 잘 하지 않았겠나,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2016년 7월에 TV조선 보도라든지 그해 가을에 한겨레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좀 심상치 않다. 이 사건이 그 전에 또 뭐 세월호니 국가정보원 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예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건의 추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9월 중하순경에 한겨레 신문에 K나 뭐 미르 같은 이런 재단 비리가 보도되는 걸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 특검에는 그렇게 굳이 제가 나서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가서 봤고 한 번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처음에
촛불 집회 할 때는 11월 초인가요? 그때는 근데 이거 술 먹으면서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겠네. 괜찮아요. 오는 2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나의 촛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대선이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가 긍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인터뷰가 담긴 영화를 개봉하는 것에 대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수동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의 과오를 담지 않기를 바랬다는 윤석열이라며 이건 영화에 나오는 대목이고 비공개 영상을 대선 때까지 쫙 푼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태극기 변절자들아 가급적 빨리 탄핵 찬성, 탄핵의 영웅 윤석열로 위치를 바로잡아라라며 다시는 박근혜 사랑해요를 외치며 슈퍼챗 털로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과거를 망각한 채 되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앞장서 외치는 이른바 보수 파리들을 향해 던지는 쓴소리인데요. 진보진영의 방송인 김용민 PD는 김희성 배우와 함께 공동으로 감독을 맡았던 주진우 기자를 콕 집어 검찰 구테타의 주역, 윤석열 검찰청장 만들기 주역께서 아무런 반성과 참회 없이 천연덕스럽게 이 영화를 내놓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요즘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나가 영화 광고하는 모양인데 촛불 시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셨냐 생각이 된다며 사람의 품종으로 태어났으면 염치를 잃지 말고 살자라고 가시돋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편 주 기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과 아무 상관없이 촛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SNS에는 영화 예고편 중에 윤석열 인터뷰편이 유포되고 있어 결국 윤 후보를 정의의 화신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가치와 철학도 바꿀 수 있다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 얄팍한 상술로 포장된 이런 영화가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사실을 담아 기록으로 보관한다는 데는 성공한 듯합니다.